제가 내는 문제는 따로 편집을 해서 좀 올릴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푸신 분은 뭐 상품을 드리던가. 그래가지고 답을 아시는 분 댓글 주시던가 5월 이제 메일로 주시면 제가 좀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문제 플러스 그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요거를 이제 그 CPU에 보면은 이제 ALU라는 게 있어요. ALU. 로직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그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인풋, 여기 인풋. 그래가지고 뭐 A라는 값, B라는 값 이제 합해서 이제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결과물, 뭐 더하기 연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C 언어에서 뭐 A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건 이름표를 지어주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떤 주소가 있다. 뭐 01번지라던가. 그럼 여기 값이 만약에 1이 있다고 쳐봐봐요. 여기 02번지에 2가 있다고 쳐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얘네는 계산하기 위한 전용 레지스터가 있어요. CPU. 레지 1, 2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리. 얘는 A라고 이름을 짓고 얘는 이제 B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int A 선언했고 int B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1을 넣고 여기다 2를 넣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 이제 C에다 넣었어요. 이렇게 저는 이쁘게 못 적죠. 한번 이쁘게 한번 적어 볼게요. 네, int A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1을 넣었어. int B가 됐어. 네. 그 다음에 int C를 선언하고 A 더하기 B 이렇게 연산을 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내보죠. 컴퓨터 구조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이제 보여드릴게요. A1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메모리 본지 0x1번지, 여기는 0x 뭐 2번지라고 쳐요.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이제부터 A라고 이제 이름표가 지어졌고, 얘도 B라고 이름표가 지어졌어요. 1이고 2예요. 그럼 이제 더하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더하기를 하라는 연산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1이라는 걸 연산하기 위해서 이 레지스터, CPU에 있는 전용 레지스터에 이게 옮겨져요. 그리고 얘도 옮겨져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전문적인 컴퓨터용어로 로드라 그래요. 로드 과정이라 하고 얘가 연산을 보니까 더하기다. 그래서 얘를 더해요. 더하는 거를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나? 뭐 전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연산을 해요. 연산. 이 연산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C에다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결과값이 나와요. 그러면 전용 결과값을 위한 전용 또 레지스터가 있어요. 네, 3번. 그래서 여기에 결과값 3이 저장이 돼요. 이 3은 어디냐? C에다가 저장을 해요. C는 여기가 C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3. 이거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스토어라는 용어로 쓰여요. 그래서 로드 그리고 연산 그리고 저장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제 한글로 합시다. 순서대로 하면은 로드, 연산, 뭐 스토어, 뭐 그냥 저장이라고 할게요. 저장. 네, 이런 이제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내려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엄청난 거라고 하면 엄청난 건데 한 10년, 뭐 한 14년이죠. 14년을 넘게 인베디드 플러스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어요. 근데 CPU가 동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이걸 잘 모르실 거예요. 이 개념을. 저도 최근에 이거를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동작이 다 뭘로 이제 기준으로 동작을 하냐면 그 클럭이에요. 클럭. 근데 왜 모든 기계 장치는 클럭으로 동작을 할까?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세요? 왜 클럭으로 동작을 할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CPU는 이 기계 세계, 이 인베디드 세계, 이 컴퓨터 세계에는 시간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시간이란 개념이 없고 오직 클럭이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만화책 페이지와 같아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만화책 한 페이지가 있죠. 이 한 페이지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어요. 원피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막 이런 게 있어. 어떤 각 장면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읽는데 이걸 처리하는데 우리는 객관적인 어떤 시간이 있죠. 그런데 만화책 입장에서는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 개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이 한 페이지에 일어나는 일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만 사람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다음 거는 뭐냐? 다음 사건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페이지가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페이지에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 거죠. 이게 뭐 말이 되는 거냐? 뭐 만화책은 이미 다 그려져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아무튼
페이지 단위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만화책을 보지만 사실 만화책은 페이지를 넘어야 다음 일이 일어난다. 이게 뭐 올바른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CPU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에 보면 구조가 뭐 ALU도 있고 뭐 레지스터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모든 게 클럭이 왔다 갔다 안 하고, 만약에 클럭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봐요. 시간은 이렇게 하이에요. 그리고 아주 잠깐 로우로 가고, 그 다음에 하이로 아주 잠깐 가고, 그 다음 로우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동작을 했다고 쳐봐봐요. 그러면 이 CPU는 모든 게 클럭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압의 변화, 이 전압이 계속 하이야. 그럼 CPU 입장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같은 시간인 거야. 그냥 이게 만약에 100초여도 이게 100초든 200초든 그냥 한 동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없어. 만약에 이 전압 구간에 아까 얘기한 스토어를 시켰다. 스토어라는 어떤 동작을 하면 이 전압이 100초든 200초든 그냥 스토어만 딱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밑에 로우로 갈 때 다음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오퍼레이션, 뭐 이제 연산, 정확히 용어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연산, 더하기 연산을 이 순간 딱 클럭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클럭이 올라오면 그때 뭐냐? 아, 스토어가 아니구나. 여기 로드네요. 로드 먼저니까 로드, 그 다음에 연산, 그 다음에 저장, 스토어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 개념에 보면은 이게 100초가 지나도 얘는 그냥 그 시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CPU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고 그냥 클럭에 맞춰서 모든 게 돌아가는 거죠. 마치 톱니바퀴라고 할까? 그러니까 톱니바퀴 한 칸이 굴러가야 시간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CPU도 이 클럭이 흘러야만 어떤 다음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저한테는 되게 어떤 신선한 개념이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닌데, 근데 요즘에 계속 인베디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 컴퓨터는 전압의 변화에 한 동작을 한다. 전압의 변화, 이거죠. 이거에 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 전압이 변할 때마다. 그래서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거를 어떤 몇 헤르츠, 오메가 헤르츠다, 뭐 5헤르츠다, 1초에 5번 왔다 갔다 하면은 5헤르츠다 라고 하고, 1초에 어떤 5번의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꼼꼼한 거는, 디테일한 거는 떠나서 아무튼 얘가 기계라는 게 어떤 전압이 변화할 때마다 한 동작을 한다. 전압이 변화할 때마다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한다 라는 개념, 이게 맞거든요. 이게 맞아요. 통신도 보면은 다 그렇게 동작을 해요.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으면 클럭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여기에다 데이터를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CPU도 레지스터와 다이렉트로 동작할 때 뭐 병렬로 이렇게 뭐 32비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도 한 클럭이 움직일 때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뭐 저장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 파이프라인이에요. 사실 이 파이프라인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아직도 모호한데 하여튼 개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장, 불러오기, 연산, 이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예전에는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CPU가 불러오기 할 때까지 쉬었어요. 다음에 연산은 못했어. 그리고 연산이 끝날 때까지 저장을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불러오기, 연산, 저장이 되면 얘가 이제 불러오기가 A, B, 이제 C면 동시간대에 어떻게 되냐면은 A 때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 다음에 이 클럭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 클럭, 두 클럭, 세 클럭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구간에는 A라는 행동을 하고 이 구간에는 B라는 행동과 여기에 A라는 행동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그리고 C라는 구간에는 B라는 행동도 하고 여기에 A라는 행동도 하고, 그래서 이 구간에는 동시에 세 가지를 하는, 세 가지. 여기다 한 가지, 두 가지, 이제 세 가지. 그래서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간의 순서대로 1, 2, 3 끝나면 또 1, 2, 3 또 끝나면 1, 2, 3 하던 거를 어떻게 되냐, 동시에 진행하게끔 하면서 CPU의 활용도를 확 높이면서 속도를 줄였단 말이에요. 이게 파이프라인의 개념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동시에 어떻게 해? 그럼 A라는 일과 B라는 일과 C라는 일이 만약에 동시에 되면 그러면 아예 그냥 동시에 AAA, BBB, CCC 동시에 하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몰랐어요.
이 문제를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누가 설명해 주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동작을 하는 객체의 어떤 장치가 있는 거예요. 별도로 A라는 동작을 하는 별도의 장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B라는 동작을 하는 장치가 또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C라는 동작을 하는 장치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A, B, C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게 만약에 별도로 있다고 치면, 그러면 말이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A라는 동작을 하는 애가 하나니까, 장치가 하나니까 동시에 A는 못해. 그렇잖아요. 동시에 A는 못해요. 맞죠? 하지만 A 동작을 하면서 동시에 B라는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C라는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A, B, C. 이 장치를 5개로 쪼개면 여기가 이제 A, B, C가 3가지 동작이지만 5개면 C, D, E까지 동시에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동작을 5개를 할 수 있어요. 각자의 어떤 객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뭘 기준으로? 이 클럭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딱 클럭이 뛸 때 A, B, C, D, E가 동시에 동작을 하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 알았어요. 다만 그럼 시작부터 A, B, C, D, E, F를 동시에 하지 왜 A, B, C 이렇게 시작하고 A, B, C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A, B, C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까 라고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일의 순서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닿았어요. ABC, ABC, ABC 이렇게 일의 순서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메모리에서 읽어와야 되니까 로드 과정이 있는 거예요. 로드 과정이 없이, 이 로드 과정도 없는데 갑자기 B라는 연산 과정부터 시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로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연산 하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연산하고 C 이런 과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동시에 어떤 또 다른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1번 루틴, 2번 루틴, 3번 루틴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줄였구나. 아, 이게 파이프라인의 개념이구나. 여기까지 알았어요. 제가 여기까지 알았어.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이 CPU, 이 컴퓨터 세계에는 시간 개념이 없구나. 이 CPU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걔네들은 딱딱딱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아니고 어떤 톱니바퀴 한 칸 한 칸이 움직이는 이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사는 세상이 달라.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제가 보기엔. 시간 개념이 없어. 클럭이 곧 걔네들에게는 어떤 한 동작을 할 수 있는 딱딱딱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전압을 체크하면서 이 전압일 때 한 동작, 아래 로우로 떨어질 때 한 동작 이런 거예요. 그럼 이 개념이라면 얘네들은 이렇게 된 거나 이렇게 된 거나, 우리는 시간을 볼 때 얘가 100초가 흘렀어. 얘는 뭐 1초야. 얘는 2초고 얘는 뭐 100초예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 이 컴퓨터 세계에서는 그냥 한 주기, 두 주기, 그냥 딱 두 주기만 하는 거예요. 두 주기. 그냥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2주기가 흐른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이 뭐예요? 203초가 흐른 거죠. 그러니까 엄청 늘려. 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2주기일 뿐이야. 시간 개념이 없다고 치면. 그런데 이거를 반면에 엄청 잘게 빠르게, 엄청 빠르게,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빠른 속도로 해요. 5GHz CPU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 셀 수도 없이 빠른 속도예요. 막 0.1, 0.0001 뭐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쳐요. 그럼 우리는 분간도 못 하겠어. 근데 얘는 한 주기, 두 주기 만에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인데, 그냥 컴퓨터는 그냥 2주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컴퓨터 세계에서는 이렇게 흐르는구나 라고 저는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하드웨어 하시는 분한테 제가 얘기하는 개념이 맞냐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대요. 다 클럭으로 도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문제. 이게 뭐냐면, 그럼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 맞다면 이렇게 막 촘촘하게 흐르는 거나 이렇게 뭐 일정하지 않는 주기로 흐르는 거나 전압의 높이만 맞으면 똑같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 맞으면. 근데 이렇게 흐르면 이제 오류가 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Why?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 거나 이렇게 흐르는 거나 CPU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정답을. 혹시 아시는 분 알려달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한 게, 제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예를 들어서 CPU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클럭이 있는 거야. 얘는 5Hz예요. 어떤 통신하기 위한 어떤 뭐 메모리나 뭐 시리얼 통신이나 이런 장치가 있다고 쳐봐봐요. 그래서 어떻게 뭐 이렇게 선이 연결이 됐어. 근데 얘네들이 별도의 클럭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2MHz야. 근데 얘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7MHz예요. 그냥 별도의 클럭이에요, 다.
근데 이제 CPU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클럭이 5MHz로 있는데 야 3주기마다 뭐 메모리에 있는 걸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메모리는 7메가 주기로 어떤 데이터를 쓰고 막 이렇게 해요. 50메가라고 할게요. 얘는 50메가. 그런데 이 메모리의 헤르츠가 일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아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인다고 쳐봐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쳐봐봐요. 여기가 길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쓰는 그 구간이 2주기라고 쳐봐요. 그래서 요만큼 이제 1 값을 유지를 했어. 근데 얘는 일정하게 움직였어요. 여기가 되게 일정하게 움직였는데 2주기마다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이 클럭마다 딱 접근을 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마침 여기가 너무 긴 거야. 너무 길어가지고 원래는 여기서 0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길면서 오류가 나서 1로 값이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오류, 서로 클럭이 일정하지 않은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여기는 막 늘어지고 막 이러면서 어떤 데이터에 오류가 생길 수는 있겠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오류가 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의 클럭으로 움직인다면 뭐 OLH로 CPU랑 레지스터랑 전부 다 이 하나의 헤르츠로 움직여. 그러면 전압이 이렇게 길었다가 늘었다가 하더라도 오류가 없이 동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아시는 분, 좀 고수님 알려주세요. 하드웨어 혹시 담당하시는 분. 이거 정답 아시는 분은 이렇게 주기가 길고 느리고 흔들려도 올바로 동작을 할까? 이론상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정말 맞는지 그거랑 그리고 만약에 오류가 난다면 왜 나느냐 라는 거를 알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궁금증 플러스 어떻게 컴퓨터가 동작하는지 구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